안녕하십니까. 흔히 짠이의 굴톡입니다. 김건모는 피해자를 벼시처럼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부광성교를 강요했다. 이후 김건모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김건모 수사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다른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정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건모를 향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자, 이제 곧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발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훈이 짠이가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 당시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다. 네.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다. 네. 내 나이도 창창하고 혹시 미래에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잊어보려고 했지만 계속 TV에 나와 처음부터 돈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앞으로 방송에서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건모 씨는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죠.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경찰이 송치된 입장에서 경찰은 유죄로 봤을까요? 무죄로 봤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경찰은 이미 판단을 내렸을 걸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네. 김건모의 유죄를 선택했을까 무죄를 선택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측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소 여성이 들어갔을 때 7명의 젖대부가 김건모와 한 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고소 여성을 본 후 다 내보냈다고 했죠. 또 여성을 그때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건모 씨는 2016년 8월 중순경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술값 150만 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고 매니저와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건모 씨는 당일 사용한 150만 원 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하면서 여러 종업원과 합석할 수 없는 금액이고 여성 동우야 단둘이 먹어도 이거보단 더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모 씨가 150만 원을 결제한 카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것은 생각이 있어서 낸 거예요. 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강용석 씨는 8명이 마신 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50만 원이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다 같이 마신 거고 이 피해 여성과 단둘이 마신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그런데 김건모 씨가 누굽니까? 국민가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술집에서 그렇죠. 이 여성들이 손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 보기 위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명이 있었다고 해서 돈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와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닐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해당 여성, 고소 여성만 단둘이 마셔도 템플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여성을 계속 독점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근데 150만 원 갖고는 말이 안 된다 네. 라고 주장하지만 네. 만약에 김건모 씨가 여기 단골 손님이고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네. 술집 사장님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50만 원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네. 김건모 씨가 무혐의가 입증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건모 씨와 술을 같이 먹은 사람이 매니저와 계속 마셨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매니저는 그 1인 기획사 권은기획의 손정민 대표로 추측이 됩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편인데 네. 효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해당 기자분들이 네. 많이 비중을 잡지 않고 계시던데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최근에 보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네.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인정되고요.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이 됩니다. 네. 김건모 씨가 만약에 피해 여성과 1대1로 있었다 네. 라고 한다면 네.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서 김건모 씨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김건모 씨가 매니저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고 이 피해 여성과 1대1로 있는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매니저의 진술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뭐 해당 여성도 봤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김건모 씨한테 유리한 증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인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건모 씨의 매니저 겸 회사 대표가 손종민 씨인데 네네. 이분이 맞다고 한다면 김건모 씨가 거의 동고동락을 20년 이상 같이 한 그렇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김건모를 위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김건모 씨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 여성은 또 김건모가 강간을 했을 때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건모는 사건 당일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술집 오기 전에 들린 장소에 CCTV를 제출합니다. 이 CCTV 증거가 김건모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고소 여성이 네.
사건 당일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왔고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김건모가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고소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건모 씨가 그 사건 당일 배트맨 티를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모 씨가 확보한 CCTV는 주점 술집의 CCTV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술집에 오기 전의 CCTV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연복을 입고 있다가 차로 이동하면서 공연복을 배트맨 티셔츠로 바꿔 입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CCTV가 김건모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렇게 특별한 증거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8월 성범죄 의혹 사건 8개월 뒤에 2017년 4월 달에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 고소인 여성이 김건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소인 여성이 보낸 문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소 크크크. 김건모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강효석 변호사는 고소 여성이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건모와 마주쳐서 김건모를 쳐다봤는데 김건모가 움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을 하더라고 미리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일반인의 관점에 봤을 때 크크크 비행기 탔어 크크크 나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문자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조롱하는 문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김건모 씨가 이 답변에 대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수는 있겠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 같아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를 도대체 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건 성폭행이 없었던 거 아닐까? 그렇죠.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모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었던 김지은 씨 비서잖아요. 도지사 비서였는데 안희정 씨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희정 씨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순두부를 먹어요. 같이 먹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지?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순두부집을 찾을 수 있지? 안희정 씨가 좋아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근거가 됐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의 직업이 비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서는 도지사가 묵을 집과 묵을 방과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성폭행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했을 뿐이다. 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냐? 예를 들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다음에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클럽에 갔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 사건에서 비행기 탔어? 코크크. 이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지난 상황이고 그렇죠. 피해 여성이 이 문자를 보냈을 때 이게 성인지 감수성과 연결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또 2018년 3월 미투 운동을 언급하면서 사과할 마음이 없냐 이렇게 또 김건모한테 보냅니다. 이건 뭡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피해자의 진술을 알 수는 없지만 비행기 탔어 크크크 하던 고소 여성이 갑자기 미투 사건이 한참일 때 문자를 보내서 당신 나한테 사과할 마음 없나요?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또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고소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굉장히 유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 여성은 마담이 합의를 종용했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마담이 과연 움직였을까요, 본인이? 이 부분은 김건모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김건모 씨는 처음에 고소를 당했을 때 이 피해 여성 자체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피해자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마담이 이 술집을 하지도 않는데 이 피해 여성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뭐 직접 만났는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박, 압박의 회유의 수준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담이 왜 합의를 하죠? 본인이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건모 씨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다. 김건모 씨의 부탁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나서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김건모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마담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 만났다면인데 만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났거나 또는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화통화라든가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접촉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보소 여성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느냐 무죄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경찰은 무죄로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네. 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매니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자신이 김건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했을 거예요. 네네. 피해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피해 여성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제시했던 증거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매니저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 네. 매니저를 알고 있는지, 네. 그리고 배트맨 티셔츠를 안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요런 것에 대한 질문, 또 크크크 비행기 탔어, 요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럼 피해 여성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반박에 대한 증거까지도 있다고 한다면 김건모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추가 조사 없이 서울청장이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했어요. 김건모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다는 건 김건모 씨의 반박과 그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본 이후에 추가 조사가 없다? 네. 이 경우는 경찰이 보소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훈이님 생각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무죄로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네. 경찰이 이제 유죄로 판단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은 2018년 3월경에 김건모 씨에게 미투 운동을 언급하면서 보소 여성은 사과만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3월에도 사과를 요구했고요. 네. 최근에 고소를 하면서도 진정한 사과, 네. 그리고 김건모 씨를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요구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돈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원에서는 돈 요구를 피해 여성이 먼저 한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닦아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강용석 씨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돈 요구를 하면 피해 여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돈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 네네. 김건모 씨한테 사과만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네네. 피해 여성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용석 씨가 무료로 수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시켜 줄 건데 네. 만약에 강용석 씨와 고소 여성 간의 수임 계약서에 네. 영원이 아니라 성공보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에 대한 돈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네. 마담이 김건모와 합의를 적용했다거나 협박했다거나 회유했다라고 하는 부분 마담이 굳이 나설 수가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건모 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에 하나 보면 네. 20대 여성 가수 이설아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이설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건모 씨가 자신에게 배트맨 티셔츠를 입으라면서 친구끼리 뽀뽀도 못 해주냐? 앞에 두고도 뽀뽀를 못하니 동사무소 직원 대하는 것 같다. 네. 오빠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네. 라고 하는 되게 어떤 성희롱 발언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트맨 티셔츠와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나눴던 이런 성희롱 문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김건모 씨의 평소에 태도가 굉장히 자신보다 훨씬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은 후배 가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에요. 네. 고소 여성 간의 성관계, 성적 접촉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 사건 저희가 좀 몇 번 다뤘는데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수사기관이나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희들도 참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을 때 이 검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훈이 짠이의 굴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